안녕하세요. 시네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진정한 아티스트를 꿈꾸는 배우 류현경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BTV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기자 류현경입니다. 네, 최근 드라마였죠. 그 20세기 소년소녀에서 네네. 모태 비만 승무원 한아름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요. 드라마 속에서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많이 고생했어요. 근데 지금 다 빼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다이어트 성공. 그리고 함께 또 오상진 배우. 그러니까요. 지금 상진 씨의 연기력은 어땠나요? 정말 저한테는 빠짐없이 솔직하게 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셔가지고 꼭 다음 작품에 같이 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사실 앞에 이제 다른 녹화를 하다가 네. 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좀 기다렸다고 네. 가라고 했는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조상진 씨 계시는 줄 알고 되게 칼 같은 스타일이시네요. 급히 서둘러 떠나신 오상진 씨에게 네.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시죠. 네. 네. 아, 이렇게 좀 차가우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네, 다음에 꼭 작품에서 봬요. 네, 류현경 씨는 정말 그동안 다양한 작품에서 정말 다채로운 연기를 선보이셨어요. 최근작이죠. 아티스트 다시 태어나다. 여기서는 이제껏 보지 못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네. 작품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아니 왜 덴마크까지 가셔가지고 동양어를 공부하셨어요? 네, 미술학도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아티스트 지젤이 작품이 재밌던데 연락 한번 주세요. 자신의 진가를 알아보는 재범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지젤의 본질을 지키실래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예술 앞에 서실래요? 이 작품에서 맡은 캐릭터가 정말 심상치 않은 캐릭터인데 네. 이 독특한 그 4차원 아티스트 지젤이라고 네, 네. 하는 역할인데요. 어떻게 이 작품에 좀 접근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지젤이라는 역할보다 좀 이 영화에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되게 그렇죠. 남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미술계나 또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영화라서 되게 하고 싶었고 작품이 좋아요, 확실히. 근데 이게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작가가 문제가 뭐가 문제야? 좋으면 되는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계속적으로 믿고 그것을 밀고 나가는 모습이 저와 좀 어느 지점에서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 지점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상대 역으로 출연한 배우 이제 박정민 네, 네. 배우인데요. 평소에 굉장히 친한 사이인 것으로 네, 알고 네, 네. 있어요. 그 두 분의 친분이 빛난 장면이 저는 그 술자리 장면 같은데 아, 몇 살이냐고. 바로 아우, 진짜. 아, 진짜 이 어린 놈. 이거. 아이 저는 어쨌든 이 영화에서 좀 숨통이 트여야 되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끼리 그냥 막 했는데 감독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그 정말 맛깔나는 대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실제 애드립으로 이루어진 대사가 있나요? 뭐 제가 더럽게 생겨가지고 그러그랬나 뭐 약간 서로 약간 얼굴에 대한 디스를 하는 거는 정말 그렇게 친하지 않은 이상 그쵸. 못하는 대사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더럽게 생겨가지고 수다 떨어져. 아이 더럽게 걸렸네 진짜. 그 직접 현장에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병원에서 이제 중간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간호사분이 계신데 그 대사가 너무 이제 감독님이 계속적으로 이제 현실감 있는 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연기자분을 제가 이제 연출부의 친구가 사투리를 잘 쓰는 친구가 있는데 심장마비를 뭐해도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노? 왜 딱 있었으면 좋겠다. 그 친구가 되게 무덤덤이 그냥 말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친구를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감독님이 너무 좋다고 이래가지고 그 친구가 본의 아니게 씬 스틸러가 돼가지고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거의 그 제작실장 같은 수완을 발휘하신 거네요. 도대체 정체가 뭐니? 저는 또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영화 속에서 미술계 대선배인 네. 그 이순재 네.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귓속말로 네, 이렇게 네. 비난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오늘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잠시 기중. 선생님 작품 되게 과대평가된 거 아세요? 쪽팔린 줄 아세요. 그런가?
이 작품에서 대선배인 이순재 배우와 그런 호흡을 맞춘 느낌은 어떠셨을까 궁금했죠. 처음에는 엄청 긴장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원래는 상상 장면이었어요. 선생님 되게 과대평가된 거 아세요? 이게 뭔가 되게 느낌이 막 세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해버렸어요. 그때 선배님, 이순재 선생님이 그냥 그런가?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니까 아무렇지도 않구나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 실제로 이처럼 지젤 같은 천재 아티스트를 꿈꾸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어릴 때 이제 아역들한테 되게 잘한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 천재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거를 빨리 깨닫게 됐죠.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게 아역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어느덧 인생의 반 이상을 배우로 살아오신 건데요. 이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굉장히 좀 새롭고 독특한 캐릭터들이 되게 많은데 바로 그 신선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 작품이 바로 박찬경 감독의 만신인 네네네.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김금하 만신의 그 일대기를 그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따라가는 작품인데 김세론 씨와 더불어서 문소리 선배, 류현경 씨 세 사람이 3인 1역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었어요. 네네. 그 류현경 씨가 연기한 시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김금하 선생님께서 처음 이제 내림굿을 했던 그 시기부터 그 이후에 이제 만신이 되어가기 전까지 우리나라 전쟁이 있던 그 시기를 연기를 했는데요. 제가 나이가 좀 그래도 좀 있는데 19, 18 이 연기하려니까 되게 괜찮을까요? 했는데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 무속인을 연기한다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한 거부감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그런 거부감은 없었고 그때 감독님께서 보여줬던 테이프라니 2018년도에 테이프라니 디스켓이 아닌데 하드 디스켓 그 찍어놓으신 영상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무속 신앙이 아닌 진짜 하나의 아름다운 공연 또 혹은 또 퍼포먼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속 신앙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영화 속에서 신내림 받는 장면을 직접 연기하셨는데 네. 그 장면 되게 놀라웠어요. 일단 점프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게 진짜 하루 왼종일 찍었던 장면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 다음날 삭신이 다 쑤신 거예요. 그 나무를 들고 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열량 소모와 그 힘든 운동이었는데 진짜 신내림을 받지 않는 이상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좀 힘들었어요. 그 만신으로서의 그 무속인 연기도 있지만 또 여기서는 그 북한 사투리도 네네네. 쓰셨어요. 네. 그것도 따로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도 가르쳐 주시고 거기 이제 제자분들도 가르쳐 주셨는데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사람은 죽어 귀신이여 그리고 그걸 노래를 또 불러야 그쵸, 되거든요. 근데 노래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구슬퍼지면서 제 스스로가 그래서 잘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만신이라고 하는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도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의 이제 마음의 병, 몸의 병 다 나았으면 좋겠다 다시 이런 말이 말해봐. 있는데 뭐 의대 갔다고? 세상 사람들 몸의 병, 마음의 병 고쳐주는 큰 무당이 되겠시다.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배우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이 아닐까? 다른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슷한 점이 있다고 느꼈어요. 네, 그럼 이번에는 보다 그 대중적인 작품 얘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그 전국 노래자랑인데요. 이 작품에서 집안의 경제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정말 그 생활력 갑인 그 미용실 원장 출연을 하셨는데요. 자기 남편은 어디 갔노? 그만뒀나? 아닙니다.
좀이 아픈가 봐요. 정말 그 남편이 네. 철없이 끝까지 그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또 어쨌든 담아두고 저버리고 어쨌든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사는 친구라서 네. 촬영을 하실 때도 네. 너무 서러워서 폭풍 오열을 하셨던 적도 있으시다던데. 아 우리 엄마도 이랬었겠다. 우리 언니도 이랬었겠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마음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혼자 이러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에 좀 유난히 애착이 있으셔가지고 또 촬영 기간에는 또 스태프들과 같이 숙소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조금 있어야 사투리라는 것이 좀 자연스럽게 듣고 말하고 할 것 같아가지고 막 그 스태프들이랑 항상 맨날 술 먹고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장난 똥 때리나 뭐 그런 대사들 있잖아요. 니 지금 장난 똥 때리나? 어? 그건 정말 그 지역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 네네네. 대사여서 이거 그냥 애드립으로 하신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 애드립이라기보다 그 전에 감독님한테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어떨까요? 막 이런 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하신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 거의 끝 장면에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서 이제 나와갖고 제가 기다리는 장면이 있어요. 남편이 오면 밥 묻나 이런 것도 대본에 없는 건데 밥 묻나 술 먹었다. 경상도 지방에서 이 영화를 틀었을 때 다 웃으시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그래서 헉, 너무 뿌듯했어요. 네. 맞죠. 그러다 보니 그 후반부에 그 과거 남편과 이제 막 네. 사랑을 하던 시기에 굳이 어색하게 서울말을 구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오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때려 치아 불지 말아요. 그 대사 기억하실지 네. 모르겠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때려 치아 불지 말아요. 그래서 그 대사를 할 때 정말 웃겼던 것 같아요. 네네. 빵 터졌어. 그리고 전 특히 그 마지막 장면이 압권이었는데요. 그 마지막 광화문에서 다 같이 이렇게 같이 국무를 네. 푸는데 되게 호흡도 잘 맞고 네.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연습도 많이 하긴 했고 그 안무 선생님이 되게 잘 지도해 주셔가지고 네. 그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YG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갈 뻔했던 네. 그 사연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타고나신 건지 네, 정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역시 가수할 뻔했던 사람이라 다르네. 그 신기전과 이제 방자전에 이어서 그 시라노 연애 조작단까지 작품 속에서 신 스틸러 노릇을 진짜 톡톡히 해내시면서 이 작품의 어떤 진짜 주인공이 되시기도 하셨는데 이후에 그 주변에서 어떤 변화가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미니홈피 방문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1천 신청이 쇄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도 하시나요? 네, 아직도 미니홈피를 버리지 않고 최근에도 업데이트했어요. 기대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방문 그렇게 꼭 도토리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워낙 다채로운 작품들의 수많은 캐릭터를 연기해 오셨지만 한번 나도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캐릭터 혹은 직업 이런 게 있으신가요? 계속 나이가 먹어가고 그럼 그때에 맞는 그 나이에 맞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하고 싶은 게 꿈이에요. 예. 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 13초를 드립니다. 그럼 제한 시간 안에 류현경 배우 본인을 무비빅 시청자분들에게 어필해 주시죠. 시작! 네, 만신의 대사를 빌려 사람들의 몸의 병, 마음의 병 고치는 배우 류현경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공감과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써주세요. 화이팅! 정말 마치 연습을 하신 것처럼 만신의 대사도 인용하시고 정말 좋은데요. 네. 네.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뜨실 일만 남으셨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 류현경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영화 찍고 그러니까요. 인터뷰